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김동완 선생의 산너무 남촌에라는 시를 가지고 한번 읽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보면 산너머, 이건 옛날에 그 박재란 선생이 그 노래로 한참 불렀던 노래라서 문득 들으면은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버려 가지고요.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대.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,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내 음새,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, 남촌서 남풍 불제 나는 좋대라. 이게 사음보, 각 그 구가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죠. 정확하게.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요게 조금 향기 같은 글자가 틀린 거는 김동완 선생이 옛날에 썼을 때 그 당시에 그 문법으로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 맞춤법도 약간 좀 틀리고, 그 다음에 보린 내음새 같은 것도 요즘은 아마 여기 띄어야 맞을 거예요. 보린 내음새, 보리 내음새가 되는데 그땐 보린 내음새하고 붙였던 모양이더라고요. 싫어 안오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띄어야 되고, 근데 그때는 하고는 좀 틀립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양, 양양, 음양, 양음, 양 해가지고 양양 끝에가 양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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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,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이건 그 다음에 양. 여기서 제일 끝에 줄은 보면은 계속 어느 것 음이고 싫어 안오리, 음으로 계속 그 음성 모음을 썼거든요. 이럴 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그 반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, 사실은. 그래서 여기에 양, 뭐 여기서 양양, 양음, 이게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나의 그 교차적인 느낌,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한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측성, 평성 들어가듯이 무의식적으로 이걸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현대시를 쓰실 때도 이런 그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같은 거를 적당하게 섞어서 음양으로 간다거나, 아니면 뭐 양음, 양음으로 간다던가,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을 보면서 한번 글자를 퇴고하거나 한다면은 아마 좀 더 좋은, 우리가 내재율을 가지고 있는 시를 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보면은 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소리글이죠. 소리글에서의 어떤 운율을 보면은 같은 단어에서도 그 운율을 잡는 방법들 중에서 그 각 단어의 시작을 뭐 같은 계열의 자음으로 만든다거나, 여기서 보면 뭐 블루벨, 파란, 파도, 푸르른,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푸르른, 뭐라 그러나, 푸른 뭐 푸른 파도 같은 피읍이긴 하지만 조금 틀리긴 하죠. 우리 말에서는 그러나 첫 자음은 같다고 보는 거죠. 그리고 같은 행에서도 각 단어의 끝을 같은 자음으로 맞춰주는 방식도 있죠. 우리는 간장, 공장, 공장장,
된장 공장, 뭐 된장장 이런 식의 어떤, 영어에서도 보면 fluttering and dancing 이런 식으로 요 ing는 그 분사를 같이 써주면서 하나의 그 운율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죠. 또 아니면은 그 첩보라고 하죠. 한시에서는 보통 첩보라고 같은 그 글자들을 쓰죠. 반복시키면서 탁탁 쪼울탁 쪼울탁이라는 글자, 이건 두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어떤 한시가 보통 보면은 뭐 뜻글자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의외로 한시에서는 한자의 그 뜻글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의성어로 쓰는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. 도도유 뭐 수하면 도도에 흐르는 저 강이요 뭐 이런 식, 탁탁 탁탁 뭐 이런 식으로 쌓으면서 톡톡 소리가 들린다, 이런 하나의 의성어. 우리말에서 보면은 뭐 푸르른 날, 뭐 날다가 원래 표준어인데 나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. 영어에서도 올빼미라는 그 아우를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경우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우 이런 식으로 길게 뽑으면서 하나의 의성어 같은 형태로 만들었어요. 옛날에 어떤 그 가수가 노래말을 썼는데, 그 정든 가방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고 시절 3년 동안 정든 가방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여고 시절 3년 동안 정들은 자주색 가방 이런 식으로 썼어요. 근데 그때 국어학자가 상당히 비판을 하더라고요. 왜 맞춤법을 저렇게 틀리게 쓰느냐. 물론 동사이기 때문에, 정들다는 건 동사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들은이라고 해서 쓰면 안 되죠. 정들다. 물새가 그 동심초 같은 데 보면은 물새가 날다 해야 되는데 날면이라고 안 하고 나르면, 이게 바로 이제 푸르른, 이게 분명히 형용사는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동사에서는 쓸 수가 없는데도 보면은 노래 가사에서는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남쪽 나라 바다 건너 물새가 나르면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글자에, 그 노래에 그 음절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주죠. 그러니까 시에서도 보면은 그 문법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지만, 이런 어떤 그 소리글에 이 소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법을 약간 어기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뭐 마일즈하고 s를 붙여야 되는데 앞에 라임을 맞추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뒤에서 s를 뭐 3인칭 단수인데 s를 빼버리고 그냥 써버린다거나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봤듯이 그 아울 같은 경우도 보면 부엉이 소리를 아울이라고 이런 식으로 아울 해가면서, 뭐 어떤 경우는 뭐 이거를 그냥 오를 계속 몇 글자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.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하나의 그 말들이 시 쪽으로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, 우리도 보면 옛날에 그 신파조 50년대 영화나 60년대 영화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성우들이, 그때는 뭐 동시 녹음이 안 됐으니까 성우들이 이렇게
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그냥 하나의 시적으로 들리는 뭔가 모르게 그 음절이 이렇게 쫙쫙쫙 들리는 게 시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. 옛날에 그 최무룡 씨가 나왔던 영화들 중에 보면은 그런 게 또 많이 있죠. 그 당시 50년대, 60년대 그 흑백 영화, 혹시 옛날 영화를 보시다 보면 넷플릭스나 뭐 이런데 그분의 언어가 이렇게 한 3음절, 4음절로 탁탁탁 끊어가지고 하는 스타일의 말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시를 읽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요즘도 보면은 그 넷플릭스에 빨간 머리 애 있거든요. 그 주근깨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강약 언어를 이제 말을 하는데 강약 인토네이션을 주면서 이렇게 이게 시적으로 들려요. 그리고 불필요한데도 분명히 그 안 써도 되는데 군더더기 형식이지만 그 형용사나 수식어를 넣으면서 그 이렇게 음보를 맞춰가요. 그러니까 이 대화하는 말 자체도 이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간결하지 못하지만 이 말 자체에 그 군더더기를 적당히 집어넣으면서 인토네이션으로 쫙쫙 위아래 강약 맞춰가면서 말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시적으로 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어떤 사실에 대한 묘사를 압축하고 줄이고 도치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으로의 어떤 그 짧은 글을 만들어 가지요. 그렇지만 필요하면은 그 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그 군더더기 언어를 집어넣죠. 군더더기 단어, 음절을 집어넣죠. 단어, 음절이나 단어나. 한시가 바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어떤 경우는 읽다 보면 불필요한 그 글자를 2개씩 넣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성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 비록 불필요하지만 하나를 더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걸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묘하게 좀 어색하게 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렇지만 그 한시 자체로 읽을 때는 그게 하나의 성조가 적절하게 구사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시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다음에 어떤 시를 한번 예시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